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요약해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장애가 항공사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는 중요 인프라가 기술적 장애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 항공사, 은행, 의료기관, 소매업체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줄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내 여러 항공사들이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문제를 식별하고 수정 조치를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제 계획이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구제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이브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소득 기반 상환 옵션을 제공하며 특히 낮은 소득의 차용자들에게 월 상환액을 줄이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약 800만 명의 차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보잉사가 법무부와의 합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잉은 7377 맥스 항공기 두 차례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를 기만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법무부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보잉은 4억 8,7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3년간 독립적 감시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300만 개 이상의 스팀 클리너가 뜨거운 물을 분출하고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리콜되었습니다. 이는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비셀은 북미 전역에서 3,300만 개의 스팀샷 핸드헬드 스팀 클리너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사용 중이거나 가열 중에 뜨거운 물이나 스팀이 분출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화상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NTSB 위원장이 대마초가 운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교통사고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NTSB의 제니퍼 호맨디 위원장은 부모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대마초 사용 후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TSB는 대마초가 운전에 필요한 운동 조정, 반응 시간 및 거리 판단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운전 중 대마초 사용이 불법임을 인지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나 명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더 공정하고 혁신적이며 친환경적인 경제를 당의 긴밀한 통제하에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가 NBA 미디어 방송권에 대한 매칭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스포츠 방송에서 잠재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는 연간 18억 달러에 달하는 아마존의 NBA 게임 패키지를 매칭할 의향이 있습니다. NBA를 잃을 경우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는 광고 수익과 케이블 계열사 수수료 감소로 인해 약 6억 달러의 이익 손실이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그의 형사 사건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대통령 트럼프와 관련된 판결과 병행됩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최근 대법원 판사 클래런스 토마스의 의견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 문서 사건의 기각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법원에 그의 형사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넷플릭스가 2024년 2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에 8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추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2억 7,007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전통적인 TV 시장과 유튜브가 아닌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이 금융개혁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정책에서 잠재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중국은
재정 및 금융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재정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거시경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스타델 CEO 켄 그리핀이 거의 4,500만 달러의 공룡 골격을 구매한 것은 초부유층의 지출력을 강조합니다. 억만장자 켄 그리핀은 소더비 경매에서 1,460만 달러의 스테고사우루스 골격을 구매했습니다. 12번째 주제입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버진 머니 인수가 승이었습니다. 이는 은행 부문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쟁 규제 기관인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네이션와이드의 버진 머니 인수가 모기지와 신용카드 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13번째 주제입니다. 전 대통령 오바마가 현 대통령 바이든에게 2024년 재선 출마를 재고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일부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4번째 주제입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2024가 온라인 판매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소비자 행동 추세를 반영합니다. 2024년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는 역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이틀 동안 온라인 소매업체에서 기록적인 142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15번째 주제입니다. 독일이 세르비아와 리튬 거래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세르비아와 유럽연합 간의 최근 예비 합의를 칭찬했습니다. 16번째 주제입니다. 존 디어가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인식과 관련된 행사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기업 후원에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존 디어는 고객 피드백에 따라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인식 행사에 대한 후원과 참여를 중단하고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출판물을 검토하여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번째 주제입니다. 코스트코가 25년 유통기한의 비상식량 버킷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과 준비성에 대한 추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최대 25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레디와이즈 비상식량 버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